네, 안녕하십니까. 안태희 국장입니다. 삐딱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충북도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손인석 충북뉴스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번 주에 이어 이번 주에는 그 충북 얘기하겠습니다. 특히 요새 충북도의회가 충북도에다 행정사무감사를 잘해서 이제 끝났어요. 충북도의회가 상당히 요새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를 느끼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도 좀 평가하고 또 칭찬할 분들 누군지 서로 칭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위원님이 저 정책복지위원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그 잘하시던데 이번에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전체적으로 평가해보면 어때요? 근데 좀 무난하게 여러 의원님들 다 잘하셨다라고 이렇게 좀 평을 하고 싶고요. 사실 뭐 제가 또 이제 도의원의 입장에서 좀 평가하는 게 좀 민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했는데 정말 잘했다.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인데 네. 그리고 이제 그 김영환 지사에 대해서 결코 호의적이지만은 않았다. 그리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기 위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조정과 중재 뭐 이런 역할들에 충실했다. 뭐 이렇게 좀 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안에서 한 평가이고 밖에서도 한번 예, 아주 뭐 여야를 떠나서 도의원들의 감사 성적은 아주 참 좋았다라는 여론들이 많고요. 특히 그 도 산하기관에 대한 그 문제점들을 네. 또 지난 도가 주최했던 그 음악회에 대한 후원 그걸 아주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아주 잘했다라는 네. 얘기들이 많고, 다만 이제 모 의원께서 이제 그 회의 관련해가지고 좀 태도의 문제, 박진희 의원 얘기하는 거죠? 그런 문제들은 좀 논란거리로 남아 있잖아요.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차분차분하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올해 이제 우수한 행정사무감사 의원이 누군지 제가 이제 한 번씩 두 분에게 미리 또 많지만 한 명씩 뽑아달라, 최우수 의원을 뽑아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상식 위원장님부터 해보실까요? 네, 뭐 그 본인 빼고예요? 네, 글쎄 뭐 저를 빼고 하려니까 좀 뭐 마땅치는 않은데 제가 이제 정책복지위원회니까 네. 정책복지위원회 이제 그 의원님들은 뭐 제가 소상히 다 봤죠. 다들 잘하셨고 이게 우열을 가리기 힘든데 굳이 또 이제 한 분을 해야 되니까 저는 그 국민의힘의 그 원내대표를 맡고 계시는 이동우 의원님을 좀 하고 싶고요. 이동우 의원님. 예, 이동우 의원님이시죠. 네. 네. 어쨌든 이번에 내년부터 이제 시행되는 라이즈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그 이해가 굉장히 좋으시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현재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대안들까지도 이렇게 요목조목 잘 짚어주셨다. 그리고 특히 정말 이게 오랜 시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또 이제 일들도 있고요. 잠깐 예를 들어 뭐 용변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이게 이석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정말 이석 한 번 없이 꿋꿋이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것도 다 경청해 주시고 그것을 자기화해서 또 이제 다 다른 질의할 때 보충적으로도 해서 더 깊이 있는 질의를 좀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동우 의원님을 뽑고 싶습니다. 네, 역시 팔이 안 오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하셨더라고. 제가 또 봤는데 잘하셨고. 우리 대표님은 누구를?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게 몇 분에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또 리스크를 해봤더니 변종호 의원님께서 이분이 무슨 어디 당이세요? 민주당. 민주당. 거기 건설환경부가. 그래요? 이분께서 이제 충북개발공사 사직로 보행로 연구 용역한 거. 이거는 정말 예산 낭비 아닙니까? 네, 1억 6천이나 들어갔거든요. 네. 뭐 1억 6천 플러스 알파도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 청주시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이렇게 진행하는 거는 정말 행정적 소모가 너무 심한 사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하상가 활용에 이건 청주시의 목인데 네. 왜 충북도가 나서서 그걸 진행하려고 했는지 저는 좀 의아하고요. 또 이 안에서 또 개발공사 사장께서 뭐라 그랬냐면 소음과 매연에 가득 찬 지하에서 청년들이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글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지하에 않다, 이런 그 전에 지하 상가에서 장사하셨던 분은 다 지금 폐병 걸려드셨나? 그런 거죠. 그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 지하 상가에
청년 공간을 만드는 거는 시대적으로 저는 저 전국적으로 그거는 하는 곳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상을 거기를 막아서 교통을 체증을 유발할 경우에는 아마 시민들의 저항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시위하겠죠. 만들어 놓으면. 그죠? 거기서 맨날 시위하겠죠. 그러니까. 교통에 대안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대안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 보고서를 못 봐서. 아니 거기는 우회할 도로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 땅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니까 중앙공원 도로를 넓힌다는 얘기인데 그 공짜로 넓어지는 것도 아니고 참 문제가 많은데 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연구 용역 지적을 해주신 민주당의 변정우 의원님을 저는 최우수 의원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국민의힘의 이동우 의원님, 그다음에 민주당의 변정우 의원님이 삐딱 토커 선정 최우수 의원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분야별로, 위원회별로 이제 또 우수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그러면서 행정감사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이 그 위원장으로 있는 정책복지위원회, 여기 보니까 충북 인재평생교육은 아주 박살이 났더구만요. 그 다음에 어제는 또 오경숙 정책관, 뭐 도지사 사무를 수행한다고요? 뭐 이런 얘기도 쭉쭉 있었는데, 그 얘기도 좀 해주시고, 추천, 또 우수한 의원도 추천해 주시죠. 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충북 인재평생교육원 그 윤석규 원장의 그 개인 비위, 사실은 뭐 그 재임 중에 그 비위가 일어난 건 아니고 그 임명 전에 이제 있었던 건데, 사실은 그걸 이제 1년 동안 숨겼어요. 여기 이제 공직에 있으면서. 그렇죠. 압수수색도 있었고 검찰 조사도 있었고 재판에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충북도가 몰랐습니다. 근데 그거는 충북도는 숨기려고 하면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인재평생교육원에 여러 직원들을 다 알고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회, 관리감독기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여러 의원들이 다 질타했죠. 굉장히 좀 심각하게. 그리고 또 이제 인재평생교육원이 갖고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을 앞으로 믿고 어떻게 맡길 수가 있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지적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뭐 그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적절히 다 지적해 주셨는데, 아까 뭐 이제 이동우 의원님 저는 최우수 의원 되셨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중복하기 그러니까 그 의원님이 어쨌든 그런 거 잘 하셨다. 근데 여러 의원님들이 다 동일하게 다 지적하신 거예요. 네. 지적하셨는데, 그 여러 이제 꼭 한 기관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기관에 대해서 질의하는 그런 형태를 봤을 때 이동우 의원님이 전반적으로 좀 잘했다. 이렇게 좀 평하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도 이동우 의원님이 추천하셨고, 우리 대표님이 추천하실 만한 분은? 역시 우리 존경하고 제가 사랑하는 이상식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신 정책복지위원회라 그런지 아주 우수 의원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KU 학생에 대해서 사실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지사께서 아주 치적 사업으로 지금 한참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우리 김종필 의원께서는 KU 학생 사업이 청주 지역에 있는 대학에만 치중돼 있다라는 거에 대한 지적하셨고요. 잘 지적하셨네요. 네, 그리고 박지원 의원께서는 한국 교육과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비자, 그 다음에 일자리, 이 4대 핵심 과제가 잘 원활히 돌아가야 된다라는 걸 제시해줬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동우 의원님께서는 현금성 지원을 하는가 보죠? 외국인 유학생들한테. 그러면은 내국인 학생과의 역차별이 생각이 되고, 또 객관적인 사후 평가를 해서 DB화 시키자. 이건 아주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또 이상정 의원님, 이분은 또 이제 외국인 정책 추진단이 너무 유학생에게만 치우쳐져 있어서 업무 자체가.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충북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소외가 걱정된다. 이 말씀을 하셨고요. 또 김현문 의원은 이런 여러 가지 기대 반 우려 반의 대응책을 토론회 간담회를 통해서 마련해야 된다. 또 우리 이상식 위원장님께서는 관리 감독에 대해서 원활해야 된다는 것과 이원화시켜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장기적인 유도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건 전체적인 어떤 맥을 짚어주셨다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책복지위원회 모든 의원님들께 우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답니까? 네, 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반칙이죠. 그럼 저는 한 분만 봐요. 아니, 저도 모든 의원님 다. K 유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주신 거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를 딱 꽂으라 하면
김종필 의원이라고 추천해도 되겠습니까? 뭐 저는 네, 좀 이게 좀 그렇죠. 왜냐하면 청주 지역의 대학에 너무 치중돼 있다라는 거는 좋은 지적입니다. 네, 이동우 의원님, 김종필 의원님께서 하셨고, 제가 궁금한 게 그 공무원들이 이렇게 도지사 쌈으로 수행하고 다녀요? 아,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글쎄요, 그 이제 제가 마지막 날이죠, 행간 마지막 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고, 뭐 당사자께서 뭐 이제 그 인정을 하는 이제 그런 건데. 사실은 이제 이런 그 좀 불편한 이야기들은 좀 개인적으로 그냥 할 수도 있었지만 관행이 고쳐지려면 오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픈을 했고, 또 마지막 날에 이제 그 오후에는 그 1366, 네. 그 이제 그 여성폭력 그 피해 상담소인데, 이제 여기에서도 이거 센터장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센터장이 들어오고 나서 24년도에 이직률이 47%입니다. 직원들이. 뭐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47%.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실 이제 하나씩 떠들어 봤습니다. 그 전에 조사도 해보고. 그랬더니만은 이제 그 센터장의 어떤 그 독선, 그리고 뭐 좀, 이제 표현상 좀 과하게 날지 몰라도 이제 또 갑질, 뭐 이런 그 피해들이 많이 있고, 또 이제 그 예산상의 문제, 예산 집행의 문제, 뭐 직원 한 분의 월급을 뭐 한 달 동안, 한 달치를 안 주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또 공공기관에서. 그 이름이 뭐라고? 1366?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 상당히 좀 불편하지만 어쨌든 오픈하지 않으면 개선이 안 된다. 그런 속에서 그 좀 마지막 날 좀 그런 것들을 좀 지적한 게 있습니다. 그 오경숙 무슨 정책관이죠, 거기가? 여성평등 가족정책관. 네. 길군요. 그 갈 때도 그 말 많더니 그 이제 공무원 생활 모처럼 하게 됐으면 잘하시기 바랍니다. 논란이 계속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한마디 말씀드리면 그 김영환 지사 사모님은 그 상당히 그 학생 운동을 하게 된 계기도 약자의 편에 서서 뭔가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 복지에 관심이 상당히 많으시고. 그리고 또 약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떨 때는 분노도 있으시고, 또 어떤 행정적 절차에 대한 어떤 그 개선을 또 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장애인 단체의 시설에 그 방이 이제 룸이 한 2개 정도 남아 있는데 장애인 예술 단체가 등록한 곳이 문화관광부라서 보건복지가 아니고, 네. 그래서 그 장애인 그 단체 시설에 입주를 할 수 없답니다. 그런 경우에 아니에 대해서 좀 뭔가 좀 그 개선 제안을 했다든가, 그 장애인들을 하는 네, 전화? 네. 택시, 네. 예, 행복콜, 뭐라 그럽니까, 그걸. 근데 그 차 문제도 그 전때 시의원이 왜 장애인만 하느냐. 노인까지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까지도 그 택시를 이용하게끔 하자. 그래서 장애인 택시가 노인 택시로 추가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장애인이 1시간을 기다렸답니다. 한 곳에서. 자기 차례가 안 와가지고. 중증 장애인이 차를 불렀는데 안 와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버스를 타고 어떻게 괜히 차 타고 가는데 거기서 그 실례를 했대요, 본인이.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그 지사님 사모님 입장에서는 다니시다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올 거 아닙니까? 그 약자들의 어떤 그 고통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지사님께 이제 뭐 다 말씀을 해서 개선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복지 쪽에 관심이 많으셨지만 아마 이제 좀 본인이 이제 자제하실 건 자제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네.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모님도 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책 제안은 충분히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결정을 하는데 그 영향을 미치거나 하는 것들은 지금 이제 우리 그 손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어르신들도 그 교통이 불편하시죠. 그러면 어르신들의 교통편을 어떻게 고민을 할 것인가 좀 다른 방법들을 찾았어야 되는데 장애인 택시를 하다 보니까 정말 장애인들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못 움직이세요. 이분들은 그 차가 아니면 안 돼요. 왜? 휠체어가 실려야 되고 막 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것들이
제언은 할 수 있지만 이게 옳고 그름은 이제 공직사회에서 또 다시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얼추 결정을 내리듯이 이제 들어가 버리면 여기서는 이제 이게 문제가 된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 많이 들리고 있어요. 잘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행정문화위원회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최정원 의원이 이제 위원장이고 여기는 충북 문화재단이 또 박살이 났어요. 그 듣고 보니까 뭐 문화재단은 수입 지출 보고한 게 안 맞는데요. 일단 그걸 못 맞춘 자료를 보내서 뭐 감사 의뢰까지 됐는데 자 이쪽에서는 어떤 의원을 추천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그 일단 최정원 위원장도 그 정말 잘했죠.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정말 그 다 잘했다. 이게 정말 흠잡을 데 없다. 근데 이제 굳이 이제 그 한 분을 뽑자니 이제 위원장이니까 일단 제쳐두고 그러죠. 저도 제껴줬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안지윤 의원 그 여름 콘서트에 대해서 이제 먼저 좀 문제 제기를 하고 나가셨죠. 그래서 그 이게 일단 그 홍보는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임시이사회를 열어서 예산을 만듭니다. 이게 일이 거꾸로 됐죠.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정말 이 지금 충북도 산하기관들 이 공직기강이 말이 아닙니다. 아까 이제 얘기했던 뭐 인평원, 뭐 그 우리 그 여성정책관 또 뭐 이제 1366 뭐 이게 저희 위원회에서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문화재단도요. 사실 자료를 어떻게 그렇게 준비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감사예요. 정말 이게 감사는 일반 상임위하고 또 틀립니다. 자 선서까지 하고 해요. 정말 거짓이 있으면 처벌까지 받습니다. 자 이런 엄중한 감사를 받는데 1년에 한 번 감사를 받는 건데 거기에 그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내서 저기 감사가 중지되고 그 다음에 이틀 뒤에 다시 열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추가 감사 요청을 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질 정도로 하는 거는 저는 리더십의 문제다. 예? 문화재단 그 이사장의 문제고 그리고 이사장이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직원들도 기강이 다 해이해진 것이다. 예, 전반적으로 충북도의 기강회의 여기에 대해서 딱 꼬집은 것 같아서 안지윤 의원을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안지윤 의원이고요. 대표님은 누굴 보셨습니까? 저는 그 위원장 하시는 최정은 위원장. 예. 그 아주 그 진행도 잘하셨고 네. 또 적나라하게 그 여러 가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제시를 했고 그 문화재단 이사장이라고 합니까? 대표이사. 예. 그런 자리를 너무 문화에만 하시는 분들만 해놓으니까 이게 숫자가 안 맞는 거죠. 저같이 그래서 그런가? 저같이 회계에 전공한 사람들 문화와 회계를 콜라보화가 할 수 있는 저 같은 사람을 이제 사장으로 해줘야지 그래야지 숫자가 잘 맞을 겁니다. 아니 그 좀 이해가 안 되던데 숫자가 안 맞고 뭐 상품권을 뿌렸는데 누구한테 간지도 모르고 직원들도 다 갔다고 하고 그렇죠. 이게 뭐 수사받아야 돼 여기.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조사로 끝날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좀 이상했습니다. 그 문화재단 비상근 대표하다가 상근 대표로 돼서 월급도 많이 받는다. 얼마씩 받아요? 한 1억 원 가까이 되지 않겠어요? 아이고야.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언제까지 하시죠 이분이? 많이 남았어요. 한 1년 반 정도. 그럼 뭐 안 되겠네 나는. 글쎄, 그 직원들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님은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충북 테크노파크 문제도 제기했고 산업 이쪽 분야거든요. 거기는 어떤 분이 눈에 띄었습니까? 네, 그 산업경제위원회가 사실 이제 그 소관 기관이 제일 많아요. 아 그렇게 많아요? 국이 4개입니다. 오. 거기에 뭐 직속기관 이제 그 농업기술원도 있고요. 또 이제 그 경제자유구역청 이제 출자출연기관이 경제자유구역청 뭐 충북기업진흥원, 충북신보, 뭐 테크노파크, 과학기술혁신원 정말 굵직굵직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감사하느라고 정말 애 많이 쓰셨다 의원님들. 그리고 고생 많으셨고 그만큼의 또 성과도 있었다고 보고요. 또 뭐 굳이 또 이제 한 명을 하라고 하시니 그 테크노파크의 어떤 그 비위 문제 그리고 이제 충북신보 신용보증재단이죠. 거기에 대한 어떤 비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목조목 잘 따져주신 그리고 이제 그 개선점까지도 요구하신 우리 이옥규 의원. 이옥규 의원님. 이옥규 의원님 충청권 총학의회 초대 부의장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 도의회에서 위원장 못된 서름을 떨쳐냈다는 후문이 있었습니다. 자, 광역연합의회 부의장이죠. 네, 부의장이 되신답니다. 대표님은 누굴 추천하시겠어요? 산업경제위원회는 저는 이종갑 의원을 추천했는데 이종갑 의원, 네. 보니까
그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미이행을 해서 그 수의계약을 하지 말아라 이제 아주 단호히 말씀을 하셨다 그러고 또 이분이 또 이제 여러 가지 기업도 경영하신 분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지 무조건 여성 청년 기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주는 것은 좀 악용의 우려가 있다. 아, 예,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특정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가 될 수가 있고 또 분할 발주를 하지 말아라. 그 분할 발주를 해서 수의계약을 주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해서 계약의 그 어떤 계약의 공정성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그 요청한 게 있고요. 또 신용보증자단에서는 그 행사 후원금을 이제 그 예비비에서 뺏어 썼다고 하는 그 여름 거니까. 콘서트 3천만 원 준 거. 네, 이거를 이제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또 TP 간부 문제에 대해서도 네. 뭐 참치 식당? 네. 네, 그거 갔다 여기서 오셨던데 저번에 보니까. 아유, 거기 비싸던데요, 여기. 비싸죠. 기본이 8만 원이. 8만 원이래. 그래서 5만 원짜리만 해달라고. 아, 그럼 그것도 됩니까? 6만 원인가 뭐 그렇게 해서 그걸 먹었어요. 맞춰달라? 맞춰달라 아. 그래서. 근데 그 비싸요. 비싸. 네, 고급집 가셨더라고 그분들. 그래, 맞아요. 그 2+2로 간 거예요? 그렇죠. 누가 사준 거예요, 밥은? 그 업자가. 업자가 누군데요? 그 기업하는 업자가. 아. 그래가지고 저 징계 받고 지금 뭐 난리 난 거죠. TP의 업자라고 하면은 뭐 테크노 이저 IT 계열의 업자인가요? 거긴 여러 기업들을 이제 지원하니까 IT, 바이오, 식품 뭐 이런 거 지원. 다양하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비싼 거 드셨습니다. 하여튼. 이종갑 의원이 건설회사 하셨어요? 그렇죠. 건설업 하셨죠. 건설계 쪽에 측량도 하셨고. 계산도 뚜렷하고 이거 계약 계약을 세세하게 아시죠. 잘하시죠, 계약에 계약에 대해서. 대해서 수익을 함부로 하지 마라 이런 거를 질타를 하셨던데 합니다. 자, 산업경제위원회는 이옥규 의원님, 이종갑 의원님이 우수위원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자,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그 말 많은 충북개발공사 또 재난안전실 이런 데 대해 감사했습니다. 여기는 어떤 분이 우수위원으로 추천될까요? 역시 내공이 있죠.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우리 당 의원님들 정말 열심히 잘 하셨는데 제가 또 우리 당 의원님들 추천을 하려니까 또 이제 그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서 아까 우리 변종호 의원님을 이제 그 최은수 의원으로 이제 우리 손 대표님께서 해주셔가지고 네. 천만다행이다. 그래서 변종호 의원님이 최은수 의원이 되셨으니 그 이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제껴놓고 좀 판단을 해보면 우리 황용호 의원. 황용호 의원. 네. 오랫동안 의정 활동 하셨죠. 저기 일단 뭐 도의회는 처음이시지만 청주 시의장을 역임할 정도로 의정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역시 그 내공은 속일 수 없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충북개발공사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경영평가 타 시도 모든 그 도시개발공사의 평균보다도 낮은 것들에 대해서 질타하고 개선점들을 같이 좀 지혜를 그 모아보자라는 이제 이런 그 지적들이 좀 적절했고요. 우리 손 대표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직대로 랜드마크화 사업, 충북도와 청주시의 엇갈림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업 시행에 있어서 이게 왜 기관과 기관대 어떤 그 불협화음 이런 것들은 결국은 사업에도 문제가 있지만 시민들한테 어차피 이게 손해로 가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지적하셨다. 그래서 황용호 의원을 추천드립니다. 네, 황용호 의원님 추천됐습니다. 대표님은 아니 저도 똑같이 써갖고 왔는데. 황용호 의원님. 예. 그래가지고 딱 맞았습니다. 네. 충북개발공사 사전에 우리는 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빠진 게 여기 써놨는데 못했어요. 네, 뭔데요? 행정문화위원회 우수위원을 조성태 의원을 써갖고 왔는데 이걸 못 봤네. 행정문화위원회는 조성태 의원, 김종필 의원이 아니고 아니 김종필 의원은 정책복지부 아까 최정훈 위원장인데 그 위원장이라 안 된다 그래가지고 빼고 이 조성태 의원이 제가 또 몸담고 있는 JC의 아주 훌륭한 인재 아닙니까? 팔이 굽는 겁니다. 여기도 알을 굽었군요. 그래서 하여튼 미안하다는 말씀 드리고 하여튼 뭐 그 문화에 대한 그 균형 발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질의를 해준 거에 대해서 저는 또 뭐 조성태 의원을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뒤늦게 찾으신 조성태 의원. 네. 그리고 우리 황영우 의원께서는 개발공사 사장님하고 같은 고등학교 출신 아닌가요? 친구래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그 지적을 해주신 거는 정말 아까 그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역시 그 오랜 관록의 그 지방의원 출신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진상화 사장이 친구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 충북개발공사 문제 많던데 지금
왜 이렇게 이분도 서울서 온 분 아니에요? 물론 청주에서 고등학교 나왔지만. 뭐 대체적으로 뭐 기관장들이 그 초기에 임명되신 분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거기 문화의 바다 여름 콘서트 지난 8월 17일에 열렸습니다. 그 상당원 옆에 길 막고 했는데 물총 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1억 6천만 원이 들었대나 뭐. 뭐 사람은 한 200명. 그리고 김영환 지사가 그거 물총 쏘고 나서 코로나19에 걸렸어요. 그 일주일 동안 또 도저히 못 나왔고. 아니 누가 물에다가 코로나를 균을 섞었나? 그거 문제죠. 그러면 아니 그 지사는 어차피 공인이니까 공개가 돼서 코로나 걸렸다고 할 수 있지만 거기 참석했던 많은 분들이 또 걸렸을 수도 있는 거 그렇겠네요. 아니겠어요? 뭐 그래서 하여튼간 뭐 거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 이후로 바로 걸려서 이제 못 왔으니 여러 가지 그 논란도 많고 손실도 많은데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북 신보가 소상공인에게 지급해야 될 예비비 3천만 원 여기다 또 준 거잖아요. 그러니 그 소상공인 지원비를 그 진짜 피 같은 돈을 거기로 옮겨가지고 엄청나게 질타를 받았는데 도대체 왜 한 건지도 모르겠고. 뭐 때문에 한 거예요 그게? 문화의 바다 여름 콘서트 그 즐겁고 뭐 가수 왔어요? 가수도 오고 물총도 쏘고 이벤트 물총을 왜 쏘는 거야 여기서? 바다 그럼 바닷물 샀어요? 바닷물로 쏘고? 모르겠는데 짠물? 하여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우니까 이제 좀 뭐 뭔가 시민들한테 시원함과 청량감을 선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시위하는 것 같아. 그 앞에 사직대로 네. 이렇게 막고 하면 이렇게 즐거운 공간이 된다. 예. 뭐 청량감과 시원함 때문에 했을 거라고 추측은 하시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열만 났죠. 열 받았잖아요. 주변 다. 아이 그거 다 막아서 해봐야 공원 만들면 윷놀이밖에 안 해요 어르신들. 그러니까 이게 사람도 많이 다니고 그걸 잘 활용하고 뭐 이래야 되지. 차도 못 다니고 사람은 없고 겨울 되면 또 얼마나 추울 거예요 그게. 이 부분은 좀 깊이 숙고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행사보다는 지금 정말 자영업자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그래요. 예, 맞아요. 지금 거의 뭐 주머니가 다 거의 그 아주 곳간이 다 비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런 자영업자들의 좀 피와 눈물을 좀 닦아줄 수 있고 또 우리 서민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을 좀 지금 강구해야 될 때지 지금 뭐 먹고 놀고 이런 때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100% 동의합니다.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뭐 그 중소기업들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충북개발공사 사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우수 이제 저희 주변에 많은데 좀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의원회는 교육위원회입니다. 여기도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뭐 대문이 무너져, 교문이 무너져서 사람이 죽는 이런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학력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우수 의원은 어떤 분으로 추천하실까요? 뭐 이제 이전까지 제가 그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 이제 추천드렸는데요. 자 이제 우리 당 한 분만 딱 추천하겠습니다. 네. 교육위원회 우리 박진희 의원. 박진희 의원. 예, 그 여러 가지 뭐 얘기들도 있고 아까 그 뭐 이제 손 대표님도 말씀하시지만 그런 거는 좀 일단 그 소소한 일이고 행정사무감사 감사에 대한 내용적인 것만 봤을 때는 뭐 박진희 의원이 그래도 좀 잘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그 70대 우리 그 당직이죠. 그 저기 뭐 그 당직자가 그 사망하는 사고. 자, 이런 것들이 보면 이게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에요. 학교고, 그러면 학교의 안전은 또 학생의 안전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지적을 잘 하신 것 같고, 그리고 또 요거는 좀 이 시민들도 듣자마자 좀 이게 뭐야라고 이렇게 좀 짜증 섞인 반응들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교육감의 관용 차량이죠. 관용차를 싹 바꿨죠, 여러 번. 관용차를 뭐 9개월 돼가지고 그 전임 그 교육감이 타던 거를 그 에쿠스 좋은 차였어요. 자 이제 그 G80으로 바꿔서 타시다가 또 불과 5개월 뒤에 뭐 그 직원 업무 차량이라고 카니발을 또 구입하셔서 사실은 G80은 두고 카니발을 타고 다니시는 거. 근데 이 G80이 그 이제 임차예요. 네. 그 2년간 이제 임차하기로 약정을 하고 하는 건데 매달 303만 원이라는 거예요. 전국 최고가래요. 자, 이렇게 임차를 해놓고 그 차는 사장시켜놓고 직원 업무 차량으로 산 거를 타고 다니신다. 좀 이런 것들은 좀 적절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G80을 지금 부교육감이 탄대요. 부교육감만 좋아졌네. 원래 못 하는데요.
원래는 그 밑에 뭐 그랜저급을 그랜저? 탄 거로 알고 있는데 부교육감이 좋아졌는데 그건 이제 반납해야 되잖아. 2년 지나면 그럼 또 뭘로 할래나 궁금합니다. 자 대표님은 누구를? 아니 저도 또 겹치네요. 네. 저도 박진희 의원을 이제 아하 네, 그렇군요. 네, 했는데 베스트 오 워스 둘 다 베스트 엔드. 네. 하나만 하세요. 근데 이제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아니 제가 엊그저께 우리 직원 우리 그 임원차를 하나 렌트를 했는데 렌트 계약을 했는데 G80이 110만 원더라고 그래요? 부가세까지 해서 뭔 300만 원 전기차라고 하더라고. 아니 전기차는 전기차는 더 싼 거 아니야? 더 써야 너무 되는 비싼 거 아니에요? 이게 글쎄요, 뭐 어떻게 저도 어떻게 303만 원이 이게 아마 그 5개월 해약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쭉 갖고 있어 지금. 갖고 있는 거죠. 2년 약정. 인차를 4년부터. 그러니까 약정 기간을 너무 짧게 한 거 아니냐. 그렇지, 2년 만에 이거 왜 그랬는지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전 학교 당직 노동자라는 말을 이 박진희 의원을 이 말을 통해서 처음 들어봤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안전 의식이라든가 처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지역사회에서 한번 느끼게끔 그리고 왜 어르신이 이렇게 그런 일을 하는지를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당직 노동자. 네. 옛날에 숙직하는 일을 대신을 선생도 대신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이제 누군가는 이분을 그 뭐 직업 소개서 같은 형태로 이렇게 해주지 않겠어요? 학교에다? 공개 채용을 했겠죠. 그것도 공개 채용합니까? 네. 뭐 이렇게 누군가 기관지 근로자로. 업자가 하는 게 아니고. 네. 네.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지금 안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또 처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또 우리 박진희 의원께서 학교폭력 전담반에 대한 전담 조사부관들 이런 분의 역량 강화를 좀 요구를 했더라고요. 그랬어요?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 물론 이제 뭐 그 이정범 교육위원회 위원장과의 어떤 그 의사 진행 관련해 가지고 좀 뭐 교육청 대변인 이냐 뭐 비난을 좀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두 분이 좀 티격태격 하셨는데 막판에 또 다시 정리하고 또 돌아와서 사과를 했더라고요. 사과했어요. 예, 예. 또 사과를 또 그 자리에서 해서 좀 뭐 그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점에 대한 그 도의원으로서의 어떤 그 책임을 다 완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워스트에 대해서 박진희 의원님도 잘 그 참고하세요. 그거 왜 웃으면서 지적을 해야지 그게 핏대 높여서 싸워봐야. 아니 그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죠. 스킬이 부족한 것 같아. 뭐 사람의 품성의 문제는 아니고 일에 집중하다. 아주 뭐 저도 얘기 듣기로는 상당히 그 인품도 좋으시고 합리적이신 분인데 아마 이제 좀 뭐 그 위원회 안에서 좀 민주당이 좀 모질라나요? 명수가? 아유 많이 부족하죠. 아니, 그 국민의힘 전체 몇 명이에요? 지금 그 도의회 35명 중에 네. 국민의힘 27명. 27명. 저희가 8명입니다. 8명? 그러니까 좀 아마 핏대 높일 만도 하겠네. 박진희 의원만 갖고 뭐 교육청에서 당연히 싫어하고 그저 교육위원장도 편파적으로 진행한다고 본인이 느끼고 하면 이제 그래서 아마 그런 일이 언쟁이 있지 않았나 했는데 사과도 했어요. 제가 그거 봤어요. 알겠습니다. 이 좋은 의원들 또 여기에 선정되지 안 했다 해도 뭐 우수하지 않은 의원이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더 내년에도 좋은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충북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